안녕하세요. 안료심정입니다. 상담심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수입 또 경제적인 부분들 고민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개인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또 어떻게 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또 많은 연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상담심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알류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정적 강화가 됩니다. 네, 상담 심리사들 수입, 진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딱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중학생들 대상으로 상담 심리사 진로에 대한 특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다들 궁금해하는 게 수입, 네. 월 급여 얼마 벌까요? 이걸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염려를 하시고. 아무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경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과연, 진로를 선택했을 때 돈을 별로 못 버는 직업들을 즐거움과 재미만으로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는지 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과 이런 답변은 저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라서 5년간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했다고 하는 그 5년 기간 동안은 저도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대한 점검도 했었고요. 또 상담 관련된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좀 받으면서 이쪽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워크샵을 더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직장을 다니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거의 못 쉬었던 것 같아요. 이런 워크샵들이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토요일 날도 뭐 풀타임으로 아침 9시부터 뭐 저녁까지 교육을 들으러 다녔었고요. 그러면서도 일을 했으니까 꽤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상담 심리 분야로 오고 공부를 하면서 직장보다는 덜 힘들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워크숍이나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빴죠. 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사실 뭐 대학원, 난 이제 상담 심리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어.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가야 돼. 라고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 과정도 공부하는 과정이고 상담사가 되어가는 진로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대학원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 분야에 뛰어들어야만 나는 상담심리사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진로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워크숍을 다니고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도 저는 상담심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간까지 합친다면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온 시간을 모두 합쳐서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일 것 같아요. 한 13년? 네, 15년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제가 학부에 4년간 심리학 공부한 시간까지 합치면 저도 근 20년간 이 분야에 몸을 담고 또는 계속 그 브릿지다 이렇게 연결되는 활동들을 하면서 계속 인연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뭐 워크숍이라든지 개인 상담을 받아보신다든지 뭐 교육을 듣는다든지 특강을 들으러다든지 계속해서 상담 그 주변 언저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 컨설팅 때 드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워크숍은 참석해 보셨는지 또 개인 상담을 받아보셨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저하고 컨설팅을 하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연결고리점들을 가져가고 계셨는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준비를 해오셨구나. 단순하게 대학원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연결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과 상상은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이제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좀 실천하고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년 동안 제가 준비한 건 비단 그런 공부만이 아니었고요. 대학원을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제가 인턴 레지던트 경력을 다 채울 때까지는 일정한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 기간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자리 잡을 기간 한 2, 3년 정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을 조금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제가 만들어 놓고 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그림 참 익숙한 그림일 수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은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네,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맨 마지막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 안전, 세 번째가 애정 및 소속의 욕구, 네 번째 자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지, 다섯 번째군요. 네, 다섯 번째 인지, 그 다음에 심미적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7단계 있는데요. 원래는 5단계 있다가 추가로 2단계가 더 들어오면서 7단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요.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로 나눠져 있어서 왠지 모르게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는 뭔가 낮은 수준의 욕구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마슬로우의 입장입니다. 마슬로우는 하위에 있는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상위에 있는 욕구들은 충족될 수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위에 있는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위에 있는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면서 미술가 화가인 그 반 고흐의 얘기들을 많이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밥을 굶어가면서도 그림을 그렸다, 자아 실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반 고흐에게는요, 이 고흐의 생계와 물감이라든지 살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동생이 있었어요. 테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반 고흐가 그리는 물감값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뭐 생활비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필요로 한 그 비용을 동생이 부담했기 때문에 반 고흐가 그렇게 그림 미술 작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 고흐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살한 걸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동생인 테오가 자살한 지 6개월 뒤에 반 고흐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고요. 이 결핍이 되면은 안 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는 욕구고요. 자존심이나 그다음 자존감이나 인지, 심리, 자아 실현의 욕구는요. 우리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들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핍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욕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낮은 수준의 욕구라고 생각돼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불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 상담 심리 분야로 오는 게 그분에게 그렇게 과연 행복한 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 분야에 대한 뭐 급여가 작다 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인이 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이제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가지고 뭐 전체 뭐 한 3명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남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높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고민들이 대부분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충분히 저는 그 걱정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진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욕구에 대한 이유로는 마슬로우뿐만이 아니라 현실치료라는 윌리엄 글래서가 만든 현실치료에서도 욕구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 현실치료에서 언급하는 욕구는 5가지고요. 마슬로우는 위계를 설정했지만 현실치료는 위계가 없는 5가지 욕구들을 이렇게 공통성 산에 놓았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충족이 되면 당연히 이제 사그라들겠죠. 저는 이제 고민들을 할 때 이 5가지 욕구들을 놓고 제 탐색을 조금 하고 제가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때 힘 욕구라는 것, 권력, 명예 이런 욕구들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뭐 겪었던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힘이 약하고 그럴 경우에 되게 무가치하고 존재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다닐 때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연봉도 계속 더 높은 쪽으로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1년 살아보니까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직장을 벗어나서, 한 직장에 과장으로 또는 차장으로, 부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이 직장의 이런 타이틀을, 직책을 벗어 던진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때도 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저한테는 해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 때문에 힘이라든지 권력, 명예 이런 욕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좀 통찰하면서 이게 필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필요한 욕구이긴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는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어서 막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으스댈 수 있는 막 그렇게 뻐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심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심사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권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런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자유입니다. 제가 직장을 11년 동안 매여 있다 보니까 한 조직에 계속 매여 있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 자유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속박하기보다는 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생각하고 그 과업을 해갖고 와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수행 능력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에 갇혀있는 세계와 틀에 갇혀있는 세상이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적응하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왔던 것 같은데 이 자유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심사가 되려고 선택을 했었을 때도 아마 이제 상담심사로 직장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올해는 다니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제가 센터를 내고 제 어떤 저만의 어떤 색깔과 스타일로 센터를 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자유를 갖기 위한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 중요한 자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내가 졸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풀타임으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나도 내 센터를 좀 가져야겠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 욕구인데요.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는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휴가 때 여행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휴가 때 여행을 이제 많이 다녔는데, 나라로 따지면은 한 30개 나라를 좀 돌아다녔던 것 같고, 도시로 따지면은 한 4, 50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으로 할 수 있는 즐거움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뭘 후회하느냐라고 하면 여행이나 좀 실컷 다닐 거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막 한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볼만한 나라는 좀 다 봤다라는 느낌들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가본 나라도 있기 때문에 가고 싶기는 해요. 예. 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목말랐다, 못 갔다, 막 한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굉장히 싫지 않았어요? 저도 공부를 되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상담 공부를 할 땐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너무 흥미라고 하나? 정말 흥미라는 걸 왜 흥이라고 하는지 알 거거든. 막 가슴이 되게 설레면서, 재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이제 재미 욕구인데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평생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행을 굳이 안 가도 이 공부 자체가 여행만큼의 즐거움을 준다면
이건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 학기 등록금을 뭐 몇 달 동안 유럽여행 갔다 온 금액이랑 퉁치지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 치더라도 학비는 너무 비싼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움의 욕구는 충분히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 번째, 생존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1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최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한테 들어갈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는 거 줄이고 화장품도 비싼 거 안 쓰고 좀 싼 거 쓰고, 그리고 뭐 먹는 식당도 되게 고급 식당을 갔다면 조금 더 안 좋은 뭐 좀 저렴한 식당, 또 뭐 적당한 식당을 간다.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뭐 물건들을 살 때도 뭐 명품이나 비싼 거 안 사고 적절한 가격에 저렴한 것들을 산다면 과연 나한테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 이런 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답이 최소 150 정도라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월 지출을 이렇게 딱 따져보면서.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상담 관련된 기관이나 뭐라 그러나요? 이런 취업처에서도 보통 연봉 2,400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처음에 상담 쪽으로 들어오고 했을 때는 더 낮았어요. 더 낮았지만 뭐 100, 1,500, 뭐 1,800 주는 데도 있었으니까. 근데 점점점 좋아지면서 이제는 최소 2,000 이상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150 이상은 벌겠지? 그리고 그러면서 나한테 자유로움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도전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소속감, 사랑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기분. 그리고 제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누군가에게 그 집단 프로그램으로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종교를 할 때마다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에게 정말 많은 따뜻한 감사와 저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울컥해지죠. 죄송해요. 그분들에게 너무 따뜻한 감사와 인사, 그리고 마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일을 내가 평생의 업으로 받는다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준 만큼 그 진심 어린 사랑을 내가 다시 받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가슴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상담 심리라는 이 일을 내 직업으로, 업으로 선택한다면 최소한의 내가 살아가기 위한 이 5가지 욕구가 이런 방식으로 채워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물론 살아가면서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갑자기 막 올려줘야 될 때가 있고요. 네, 아직 제 집이 없습니다. 네, 아직 집을 못 샀어요. 네, 지금 천정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집값이 올라서 다들 막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 와중에 저도 집을 어떻게 사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네, 지붕이 있는 곳, 네,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감사하죠. 앞으로 열심히 하면, 차곡차곡 하면 언젠간 저 한 사람을 위한 집은 못 살까 싶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하시고 또 스스로 답을 하시면서 나에게 충분한 답을 줬을 때 그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겠고 너도 모르겠으면 누가 할까요? 그쵸? 이런 고민들이 쉽게 얻어지는 답은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5년간 고민을 해왔고 차츰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이런 단락으로 이런 욕구적인 어떤 관점으로 고민을 명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포스팅으로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좀 막연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심리 상담 또는 개인 컨설팅 제 블로그 게스트길 참조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포스팅 마치고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